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택배업계에서 지금 쿠팡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쿠팡 2023년 3월 말에 로켓크로스 시작해갔고요. 그리고 로켓크로스가 쿠팡이 들어오면 어떻죠? 셀러에 관련된 택배 물량 다 택배 라이벌이 되겠죠. 네, 자, 우리나라 시장 이제 한중일 시장 보면은 중국은 이미 1,000억 개가 넘었고요. 택배 원조 일본, 야마토 포함해서 지금 50억 개 이상이고 한국이 한 40억 개 이상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택배에 대해서 지금 뭐 쿠팡이 등장하면서 큰 경쟁하기가 이제 빨라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한번 박사님께서 네. 국내 택배 시장이 전년이나 최근 흐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최신 데이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택배 3사에 보면은 마켓 쉐어 1위는요 40% 넘은 게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대한통운이 잘 나갈 때는 48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좀 주춤했고요. 자, 2위는 한진이 2위 하다가 이제 역전됐습니다. 롯데택배. 3위는 한진, 4위가 로젠입니다. 참고로 이제 대한통운이 택배 부문만 매출 3조 6,494억, 롯데 1조 1,419억, 한진 1조 2,787억, 4위 로젠이요 거의 약 1조까지 지금 거의 수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위가 우체국 택배 상황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택배 시장이 이전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 하나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롯데가 네.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그렇죠. 것 같고, 또 거꾸로 CJ가 여전히 뭐 압도적으로 마켓쉐어로는 1등, 뭐 46%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택배 시장에서. 네.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퍼센트가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년 그렇죠. 1, 2%씩 떨어지고 있고, 그 간극을 롯데와 로젠처럼 후발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재작년 진천 자동화센터 굉장히 큰 규모로 허브센터 오픈한 다음부터 공격적으로 영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죠. 좀 컸던 것 같아요. 영업도 하고 자동화시키고 인력도 많이 최대 큰 폭으로 줄였죠. 네.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매출을 올린 것도 수익 구조지만은 물리 현장에서 비용을 줄인 것도 수익 구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기하고 또 한지는 조금 장기적인 물류센터에서 쿠팡이 이동. 그쵸. 거기에 보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쿠팡이 한진의 물량에서 이제 반씩 지금 물량을 네, 줄여나간 게 그렇죠. 뭐 영업력은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도 한진 자체에서는 매출 실적은 좋습니다 작년에. 그렇지만 택배는 조금 주춤한 거. 그렇죠. 상황이 있었죠. 한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회사보다도, 다른 택배사보다도 조금은 좀 공격적인 영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바로 쿠팡 물량이 하루에 700만 개 정도를 한진에서 그렇죠. 위탁 배송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물량만 하더라도 뭐 한진 전체 물량의 뭐 10%, 15%막 그렇게 큰 물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진은 안전한 그런 안전지대에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네. 쿠팡이 로켓크로스 런칭을 하고 뭐 물론 2018년도부터 쿠팡이 택배 시장으로 뛰어들긴 했지만 최근에 로켓크로스가 런칭됐다는 그 부분에서부터 포인트가 잡혔던 거고 그러면서 한진의 물량 중에 한 절반 정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가지고 왔었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제가 한진 담당자들하고 얘기해봐도 그 물량을 동시에 나가버리니까 여러 가지 기사님들도 그렇고 대리점도 힘들고 전반적으로 회사가 한때 좀 많이 좀 위축되던 그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택배 기업들은 경쟁사 간의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는 구조가 모든 게 이제 정규직이 정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본사, 지점, 영업소장, 탑차, 그래갖고 이제 네트워크 사업인데 여기서 이제 하루만 쉬어도 이제 이 영향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택배 1992년, 93년에 스타트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일요일 날은 지금 우리나라 택배는 어때요? 연중 무휴가 아니라 무조건 쉬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물류는 프로입니다. 스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택배는 일요일 날 쉬는 게 여기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쿠팡이 또 그냥 공격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 쿠팡이 올해 관전 포인트가 과연 쿠팡이 지금까지 공고히 이 3강 체제로 있던 즉 대한통운과 롯데와 한진의 3강 체제가 공고했던 네. 이 택배 시장 판을 쿠팡이 이번엔 그 로켓크로스로 들어가면서 판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 네. 다들 그런 예상도 많이 하시고요. 저 또한 아마 쿠팡 로켓크로스가 향후에 한 2, 3년 안으로 택배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또 비밀 병기 쿠팡으로서 본다 그러면은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마켓시어도 키울 수 있고 비즈니스도 키워나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 택배 시장에서 쿠팡 로켓크로스가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택배사들의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계약은 B2B하고 합니다. 온라인 제가 이제 항상 보면은 화주 물량입니다. 화주는 유통기업이 되든 제조가 되든 아니면 온라인 기업이 이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최종 목적은 C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갖다 주는 기업들이 대다수였고 또 C2C 조박사, 마정수. 제가 이제 마 교수님한테 이제 보면 이게 C2C거든요. 그래서 국내 C2C를 잘했던 게 이제 로젠이었는데 규모가 점차 이제 커지면서 이 시장 사업 구조에서 이제 택배도 어느 정도 계속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시장은 벌써 이제 포화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0억 개 정도 2022년 40억 개 취급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참고로 이제 택배 원조 야마토가 76년에 시작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지만은 이미 2007년에 인구가 줄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3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일본이 50억 개 이상이고 한국이 40억 개면 한국에는 진짜 수량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제가 모멘텀 포인트는 뭐 마 교수님하고 얘기해도 활성 고객 쿠팡이 계속 늘어나요. 또 와우 회원이 1,200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쿠팡은 연중무휴 360일 일요일도 갖다 주고 새벽에도 갖다 줘요. 그러면 전국의 네트워크 거점 보면 대한통운보다 지금 쿠팡의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가 거의 많지 지금 않나요? 예, 뭐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거기까지 많이 갔나요? 들었죠. 지금 원래 2021년 이게 발표가 물론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최근 데이터 나오지는 않는데 네.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쿠팡 물류센터와 대한통운 비교해 보면은 대한통운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97만 평, 네. 쿠팡이 70만 평, 21년도 기준으로 발표는 했었어요. 97만 평 대 70만 평이기 때문에 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가 더 앞서 있는 걸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쿠팡은 이미 100만 평을 넘어섰고 물론 대한통운도 어느 정도까지 물량 그 센터 부지가 확대되고는 있긴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구를 위시로 해서 그 지방권 쪽으로 한 6대 센터만 하더라도 132만 평까지 아마 올해 끝이 나면은 132만 평의 부지가 확보되는 걸로 본다면은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물류센터 인프라가 쿠팡이 대한통운을 앞서는 그런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류 차량도 마찬가지로 대한통운이 지금 17,0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간선 차량이 한 4,500대 정도 그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쿠팡도 지금 물류 차량만 하더라도 15,000대 이상이고 또 거기다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쿠팡 퀵플렉스가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 인프라, 물류 배송에 대한 인프라까지도 올해 아마 쿠팡과 대한통운이 어떻게 보면 비등하거나 이제 뭐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지금 3월 말에 이제 로켓크로스를 했다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말씀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은 입점한 셀러들의 모든 걸 갖다 이제 쿠팡이 물류센터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제 셀러를 하면은 보통 플러스 2가 되든 3이 되든 택배회사 빠르면 1이니까요. 택배회사를 지정한 쪽으로 보내줬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쿠팡이 퀵 플렉스를 하면서 이제 이 구조를 이제 정리를 하겠죠. 네, 어느 맞습니다. 시점에서는 퀵 플러스에서 있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갖다 이제 택배로 숫자로 잡으면 이 숫자는 계속 커지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쿠팡을 택배업체로 아직까지는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쿠팡이 지금 배송하고 있는 캐퍼가 어느 정도다라고 비교하기가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 잠깐 그때 데이터 보니까는 하루에 쿠팡이 지금 370만 건 정도의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13억 7천만 건, 14억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위 사업자인 대한통운이 18억 건 정도, 그래서 압도적으로 전체 택배 시장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택배 사업자라고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는 쿠팡 CLS 같은 경우에는 뭐 분사가 돼서 택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올해 본격적으로 택배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인프라만, 그러니까 그 배송할 수 있는 그런 물량만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도 2등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의 거꾸로 말한다면 한진, 롯데, 로젠 2, 3, 4등 다 물량을 합친 것보다도 쿠팡 물량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기존에는 이게 로켓 배송이었다는 거죠. 거의 90% 이상, 95%가 로켓 배송이었기 때문에 네.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접 자기들이 사입한 물건들을 뭐 이자 배송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택배로 분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또 다른 판도가 바뀌는 거는 이제는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켓 그로스라는 거죠. 로켓 그로스. 기존에 제트 배송이라고 불렀던 거를 로켓 그로스라고 바뀌었다 그랬죠. 로켓 그로스라는 게 본격적으로 택배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쿠팡의 전체 매출액은 뭐 한 6조, 7조 정도 됐었지만 거래액으로 본다면은 44조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액이 로켓 배송에서 주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은 직매입으로
거래액 44조는 그 한 20조에 달하는 그 거래액은 바로 로켓 배송을 타지 않고 그동안에는 셀러들이 자체적으로 배송을 했던 거예요. 즉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는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테면 비누각인데 로켓 배송으로 판매하던 것들은 쿠팡을 통해서 배송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렸던 그런 데서 판매했던 바로 그런 비누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로젠이나 그런 택배사들한테 물량을 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택배사와 쿠팡이 공존을 했던 거예요. 판매는 쿠팡에서 하고 배송은 로젠이나 대한통운에서 하는 이런 구조로 뭐 평화롭게 공존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로켓그로스라는 거는 쿠팡 물류센터에다가 네가 그동안에 팔고 있던 상품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그것들을 배송까지도 대행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로켓그로스 아닙니까? 아마존 FBA. 네. 거기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아요.